백톡 첫 번째 이야기. 시어머니 친구와 전화통화 중. 아들 결혼시켜보니까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 그리고 이젠 우리 때처럼 어른 공경하고 어른들 말이라면 내내 했던 그런 며느리들도 없더라고. 아들, 딸 다 키워서 결혼시켜놨는데 그럼 홀가분할 줄 알았더니 더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시어머니 이겨 먹으려고만 들고 요즘 며느리들은 지는 법을 몰라. 그런데 웃긴 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하나같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나를 못된 엄마, 못된 시어머니 취급을 해버린다니까.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게 요즘 며느리들이야. 암튼 자기도 며느리한테 기대했던 거 다 버려. 나 지금 완전 포기 상태거든. 저 들으라는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렇게 친구분들에게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저라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행동을 생각하지 못하시냐고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지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인간도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와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남편과 시어머니. 누나 벌써 왔어? 차 마당에 세워져 있던데. 그런데 누난 뭐해? 뭐 하긴 누나 지금 자고 있어. 그런데 니네 누나는 일찍 왔지. 원래 늦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잖아. 새벽같이 와서는 지금 자고 있어. 잔다고? 뭐야, 그럼 깨워야지. 이제 음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깨울게. 뭐하러 깨워? 어제 일 늦게까지 했대. 오자마자 밥 한 술 뜨고 둘 다 기절한 것처럼 자고 있는 거야. 네 누나 워낙에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 아니니 명절 때만이라도 잠 푹 자게 그냥 둬? 누나 일 안 하면 우리 자기만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며느리라고 부려먹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만 들어? 니네 누난 1년 365일 중에 명절 때나 좀 쉬는 애 아니니? 그리고 양도 얼마 되지 않는데 새아기랑 내가 후딱 해치우면 돼. 누나 자는데 깨지 않게 TV 소리 좀 줄이고 말소리도 줄여.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간 이게 며느리와 딸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대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추장스러운 한복도 벗지 못한 채 바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우이는 잠 깰까봐 조바심을 내시다니요. 1차적으로 기분이 슬슬 언짢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참자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참고 참았건만 결국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식탁에 앉아 팔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들이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 축하해주는 반면 아들, 딸 모두 가진 엄마로서 더 고뇌에 빠질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아들 부부도 오고 우리 딸 부부도 오니까 내 기분이 좀 새롭네. 난 행복한 시어머니이자 장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원래는 오늘 니들만 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우리 딸은 시댁에 가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딸 부부도 이렇게 명절에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뿌듯해서 그래. 자식들 하나같이 잘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 딸이 결혼 아주 잘했어. 우리 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판이야. 항상 우리 딸 의견에 맞춰주고 따라주고 사돈댁보다는 처갓집 일에 더 신경을 쓴다니까. 이게 다 우리 딸이 잘났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아내 말이 온전히 따르는 거지. 아유, 아들, 딸 잘 키운 보람이 있어. 분명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셔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제 입장에선 좀 그렇더라고요. 제 성격이 비뚤어진 건지 몰라도 그럼 나는 못난 딸이라서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긴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분 나빴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얘기를 했네요. 어머니, 그럼 저는 못난 딸이라서 시댁에 먼저 온 건가 봐요. 시댁에 오자마자 불편한 한복도 못 벗고 바로 음식하고 있고 우리 엄마 딸 자식을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하겠네요. 저도 남편한테 얘기하겠어요. 다음 명절 때부터는 저희 집에 먼저 가자고요. 그리고 형님 부부 좀 본받으라고 바가지 좀 긁어야겠어요. 처갓집 신경 좀 더 쓰고 최대한 시댁보다는 처갓집을 우선으로 하라고요. 그럼 저희 엄마도 뿌듯해 하시겠죠?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시며 잠시 어버버 하시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시누이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그게 너무 좋고 이해를 해주는 시댁에 고마워서 한 말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다시 시어머니는 말 실수를 하시고 맙니다. 시누이가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잘하라고요. 옛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다고. 그리고 네 매형을 보면 알지 않냐고. 매형 입장에서 항상 누나의 말이 옳고 누나의 말이 합리적이겠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남자가 한풀 꺾고 들어가면 집안이 편안해지니 그리하는 것 아니겠냐고. 꼭 매형을 본받아 아내를 위해주는 남편이 되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더니 잠자코 듣고 있던 시어머니 그러셨습니다. 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넌 너대로 인생 사는 거고 얘는 얘대로 인생 사는 거야. 누구의 삶이 옳다, 좋다 할 순 없는 거라고. 그럼 엄마 입장에선 사위도 며느리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처럼 사는 거 좀 보기 싫을 것 같아. 김서방,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게. 이게 바로 아들,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줘. 솔직히 나는 우리 아들이 김서방처럼 처갓집 너무 위하면 내 입장에선 좀 섭섭할 것 같아.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은 며느리한테 큰 소리도 좀 치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좀 어려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는 건 또 아니고 참 우습게 들리고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이라면 다 그럴 거야. 딸은 사위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으면 하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 아마 모든 아들, 딸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 정말 왜 그래?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다 있어? 내가 올케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엄마, 절대로 그러지 마. 그러다가 며느리랑 완전 사이 틀어질 수 있어. 올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오랜만에 식구도 다 모이니까 기분이 업이 되었는지 이런 실수를 다 하네.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명절을 보내고 대략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어머니의 말 실수를 만회하려고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차츰 마음이 풀려가긴 했죠.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풀렸다기보다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아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혼나지 않았니? 아들이 워낙에 지 엄마를 생각하는 애라서 혹시 너한테 화라도 낸 게 아닌가 싶어 고민하다 전화했어. 그 녀석이 앵간해야지. 애가 좀 예민하고 성격 자체가 까탈스러워서 아마 네가 맞춰주기 힘들 거야. 그래도 여자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성격 잘 좀 맞춰주기 바란다. 싸우지 말고 네가 좀 더 이해한다 생각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유, 내가 니들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들이 또 너한테 화를 내는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별일 없었던 거지? 아니요, 어머니. 그 사람이 저를 왜 혼을 내요? 제가 그 사람보다 어리길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보다 못나길 하나요? 왜 혼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성격 까탈스럽고 예민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 저도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명절 이후로 그 사람 지금 저한테 매일 절절 매고 있어요. 저도 한번 기분 엇나가면 폭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결혼했잖아요. 이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지, 혹시 어머니의 말씀이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다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때 무조건 여자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겠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맞춰주기보단 서로 맞춰가고 있죠. 이제 그 사람은 제 남편이고 저희도 가정 이루어 살고 있는 거니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저희 통화에 시어머니는 분명 마음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맛있는 닭볶음탕을 해서 말이죠. 함께 닭볶음탕을 먹는데 남편이 마치 손이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 닭고기를 발라서 수저에 얹어주시더군요. 얼마나 손이 빠르신지 제가 닭고기에 손을 델라치면 잽싸게 가지고 가서 바르시고 또다시 닭고기에 손을 델라치면 또다시 낚아채 가서 바르시고 먹는 것 가지고 저러는 게 가장 치사한 건데 시어머님 제 앞에서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엄마, 나한테만 올려주지 마. 왜 그래? 우리 자기도 좀 먹게 그냥 둬. 그리고 내가 손이 없어? 왜 자꾸 안 하던 행동하고 그래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챙겨줬었는데 지 마누라 있다고 쑥스러워하긴. 얼른 많이 먹어. 엄마가 다 발라줄 테니까. 자기야, 나 어차피 닭볶음탕에서 감자를 제일 좋아하잖아. 닭고기 안 먹어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음식 앞으로 얼마 먹지도 못할 텐데 앞에 있을 때 많이 먹도록 해. 원래 자기 엄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잖아. 그러다가 몇 달 후 결혼하기 전부터 들어놓은 적금이 만기가 되어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다가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멀리 해외여행까지는 무리일 것 같았고 가까운 제주도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나. 정말 섭섭하다. 니네 제주도라며? 사돈 어른들 모시고 제주도 갔다면서. 내가 정말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는 이 시어머니 생각은 안 나디? 함께 가자고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니?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내 얘기 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니네 부모님만 모시고 가자고 했지.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뻐할 수가 있겠니? 아들 녀석 잘 키워봤자 남 주는 거라고 하더니 내가 지금 그 짝에 났구나. 왜? 이번에도 또 10마디 해야지? 네, 저희 지금 제주도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놀러 왔어요. 근데 어머니, 섭섭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건 생각 못했네요. 이번 여행은 그이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해서 오게 된 건데, 제가 결혼 전에 들어놓은 적금이 만기가 돼서 이번에 타게 됐거든요. 아, 그런데 남편은 제주도 여행 얘기하면서 어머니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에이, 어머니,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 오빠도 부모님 생각 눈꽃만큼도 안 해요. 딸인 제가 부모님을 챙기면 더 챙겼지. 오빤 아예 새언니 종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저희 엄마도 맨날 키워서 남 조언을 시켰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들 키우시는 분들의 공통 분모인가 봐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 형님 내외분이 어머니 여행시켜 드리지 않겠어요? 아주버니가 형님한테 꽉 잡혀 사신다면서요. 곧 여행 가자 말씀하시겠죠?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불량 며느리입니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 6년 차이고 여전히 시어머니와는 그냥 저런 그런저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시어머니도 슬슬 포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 한마디 하시면 10마디로 맞받아쳤던 사람이었죠.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는
TV에 참하고 순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나오면 저런 며느리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그런 며느리들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